통계적인 부분이 나온 거예요. 통계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신뢰 수준을 높이면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2번 유의 수준을 낮추면 일종 오류가 늘어난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이 기각된다. 이종 오류가 증가하면 통계적 검증력은 감소한다. 이종 오류는 실제로는 참이 아닌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5개의 지문에서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통계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출제된 기출문제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보여요. 이러한 것들이 보여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라. 왜? 그 전에 나왔던 지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5개의 지문에서 2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4번, 5번을 먼저 볼게요. 4번, 이종 오류가 뭐냐? 이종 오류는 통계적 검증력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뒤에 통계적 검증력이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가 적절히 커주면 이종 오류는 줄어든다는 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통계적 검증력이 높다. 그러면 이종 오류는요? 감소하죠. 오류가 줄어들어야 통계적 검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류가 줄어들어야 이종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이종 오류는 통계적 검증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 먼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종 오류가 줄어들면 통계적 검증력은 높아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종 오류가 증가했어요. 이종 오류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통계적 검증력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종 오류. 암기법이 뭐죠? 연거체 이종이잖아요. 연거체 이종. 자, 이게 뭐죠? 연가설이 거짓인데 뭐 했다?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는 참이 아닌 연가설. 그러면 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인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못했다, 뭐죠? 채택했다는 거잖아요. 거짓인 연가설을 채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종 오류. 맞죠? 연거체 이종. 외우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들어갑니다. 1번. 신뢰 수준을 높이면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번과 2번은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2번부터 할게요. 유의 수준이 나왔어요. 유의 수준은 일종 오류예요. 유의 수준은 일종 오류. 이종 오류는 통계적 검증력이라 하고 그럼 유의 수준이 뭐냐?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것을 유의 수준이라 그래요. 유의 수준은 일종 오류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유의 수준을 낮췄다 했습니다. 유의 수준은 우리가 낮췄다라고 할 때 유의 수준은 알파 값이라 하거든요. 알파 값이라는데 이 알파 값이 0.05가 있을 수 있고 알파 값이 0.01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0.05에서 0.01로 낮췄습니다. 낮췄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발생할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이게 100분의 5잖아요. 이게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00번 중에 5번 발생할 확률. 이거는 뭐예요? 100번 중에 1번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0.05, 100분의 5고 이거 0.01, 10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번 중에 5번이 발생할 확률, 100번 중에 1번이 발생할 확률이다. 자, 그럼 보세요. 일종 오류가 봐봐요. 5번이 더 늘어나요? 1번이 늘어나요? 5번이 늘어난 거죠. 따라서 유의 수준을 0.05에서 0.01로 낮추면 일종 오류가 감소해요. 일종 오류가 감소한다 그래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으로 갈게요. 1번. 100번 중에 5번이 발생할 확률이다 그랬어요. 오류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95번이네요. 그렇죠? 자, 맞출 수 있는 확률을 100번 중에 95번 맞출 수 확률을 뭐라 하죠? 신뢰 수준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100번 중에 95번이니까 이게 5번이니까 95번일 거 아니에요. 95% 신뢰 수준이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100번 중에 한 번이잖아요. 100번 중에 한 번. 그러니까 99번을 맞출 수 있는 거죠. 100번 중에 한 번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99번인 거예요. 그래서 99%의 신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집은 다시 봐요. 신뢰 수준을 높였어요. 신뢰 수준을 높였어요. 95에서 99로. 그러면 1종 오류가 줄어들 수 있나요? 네, 1종으로 줄어들잖아요. 5번에서 3번으로. 네, 그래서 1번 집은 맞아요. 됐죠? 3번 집은 들어갑니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영가설이 기각된다라고 했어요. 자, 유의 확률이 P값이라고 해요. 이걸 유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유의 확률 값을 가르쳐 줘요. 제가 이제 설정해 볼게요. 0.012로 설정했어요. P가 0.012가 나왔어요. 0.012. 자, 유의 수준 들어가요. 유의 수준이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자, 유의 수준 이 알파를 제가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이라고 그랬으니까 0.05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P 0.05 이렇게 쓰거든요. P 0.05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유의 수준인 거예요. 유의 수준 0.05로 했고, 자, P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P 값을. 그러면 0.012, 0.05가 되잖아요. 이게 성립하나 보세요. 성립하죠. 성립하죠. 따라서 이럴 때는 바로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를 돌렸을 때 유의 확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P값이. 그리고 유의 수준을 0.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호를 쓰거든요. P값하고 유의 수준 값을 쓸 때 P 알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0.012를 여기다 집어넣고 0.0을 넣으면 이게 성립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연구가설이 뭐한다?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가설의 반대가 뭐예요? 영가설이잖아요. 영가설은 뭐가 되겠어요? 기각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설은 기각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3번 지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번 지문은 통계를 해본 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의 관계를 물었어요. 3번 지문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통계를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한 것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회복사 1급 시험의 조사론 문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통계적인 절차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개념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다음 문제는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29번의 답은 2번이 답이고 별표 쳐주세요. 30번 들어갑니다. 이건 또 쉽죠. 양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질적 연구는요, 연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죠. 일반화가 목표인 것은 뭐죠? 양적 연구잖아요.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요. 신뢰도가 높은 것은요,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편이고, 귀납적인 추론, 귀납법이요. 이것이 강하다? 네, 질적 연구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박스 친 거, 연구자의 역할, 소수의 사례 깊이 있게, 일반화 목표 아니다, 귀납적 추론, 다 질적 연구인데 신뢰도가 높다, 이것은 양적 연구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쑥 넘어가고요. 31번.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독립변수는 청년 실업률이다. 종속변수는 비율 척도다.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양적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다. 종단 연구다. 이렇게 있어요.
자, 17개 시도에서 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청년 실업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추세, 이걸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변수가 뭐냐? 이것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 독립변수 맞아요. 범죄율이 종속변수죠. 제가 그랬죠. 율 이렇게 끝나면 뭐라고요? 네, 비율 척도라고 했어요. 출생률, 사망률, 빈곤율, 범죄율, 실업률 모두 다 비율 척도입니다. 맞아요.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집된 자료는 이거는 집합적 자료죠. 당연히. 개인의 자료가 아니잖아요. 집합적인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 17개 시도에서 6년 동안 수집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집합적인 단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양적인 자료를 분석한다. 어디서 힌트 얻었어요? 율 하면 숫자가 나오죠. 비율이니까. 예, 양적인 자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6년간이라고 했죠. 장기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단 연구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1번 문제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